네, 토마토 모닝쇼 이제 저희가 2부 순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계속해서 좀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굿모닝 펀드 시간인데 계속해서 좀 우리가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들 앞서서 좀 계속해서 좀 자제해야 된다, 쉬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펀드는 또 그렇지는 않아요. 보면 이제 물론 이제 뭐 거치식이든 아니면 뭐 적립식이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저축하다시피 꾸준히 넣는 게 결국은 어떤 수익의 어떤 지름길이다 이렇게 좀 얘기들이 되고 있고. 이렇게 좀 하락하는 시장일수록 어떤 저가 매수의 또 어떤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렇다면 살펴볼 펀드는 어떤 펀드일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SK증권 이민환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민환 과장께서 소개해 주실 펀드 좀 어느 쪽의 펀드입니까 오늘은? 오늘은 그 헬스케어 펀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은 좀 향후 몇 년간 그 국내 시장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은 산업 중에 하나고요.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의료비가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함께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국내 관련 기업들도 선진국 대비 아직 낮은 시가총액 수준이라는 점들을 봤을 때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제가 봤을 땐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삼성, SK 등 대기업들이 앞다퉈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삼성의 경우 5대 신수종 산업의 하나로 바이오 산업을 선정하는 바 있고요. 바이오 시밀러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 표를 좀 보시면 국내 바이오 산업의 중장기 전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09년도가 그 바이오 재평가 원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대기업들이 바이오 산업에 진출을 하고 2014년에 바이오 시밀러 해외 출시, 그 바이오 신약을 해외 출시하는 이런 성장 그 구도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압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보면 바이오 종목들, 그러니까 모멘텀 주식들이 상당히 또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시장 타격에 따라서 크게 좀 밀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제약 그리고 바이오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성장성이 대단하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리스크도 크지만요. 그만큼 기술력이 되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헬스케어 펀드를 봐야 될 그런 특징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성장성이 가장 크다고 본 것도 맞고요. 그래서 뭐 특징을 좀 더 세 가지로 제가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헬스케어 펀드는 의료 시스템,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헬스케어 펀드라고 해서 뭐 바이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화장품까지 그 생각보다 투자 영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편입된 종목도 보실 텐데 그 의료뿐만 아니라 화장품까지도 편입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세계적인 인구 노령화에 따른 헬스케어 소비 증가를 보실 수가 있고요. 헬스케어 시장은 지난 몇 년간 이제 폭발적으로 좀 성장을 했었습니다. 국내 노인의 의료비 비중이 전체 34%를 차지할 정도로 저희가 커졌는데요.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평균 만성질환 보유수가 2008년 2.7개에서 2011년에는 4.2개로 1.5배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미국에서도 전체 환자의 15%를 차지하는 그 3개 이상 복합 만성 질환자가 의료비의 75%를 소비할 정도로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세계적으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가 점차 인구 고령화에 맞춰지면서 헬스케어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머징 마켓의 그 빠른 성장으로 인해서 헬스케어 수요 증가를 보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서비스는 선진국만의 부산물이 아니고요. 이머징 마켓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따라오는 인구, 노령화는 전 세계적인 헬스케어 수요로 헬스케어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중국의 가장 큰 제약 시장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속적인 신규 의료시장 확대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걸 줄 수가 있는데요. 이머징 마켓의 빠른 성장 등으로 인해서 신규 의료시장은 계속 확대되면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세대 먹거리로서 헬스케어가 꼽히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전체적으로 뭐 헬스케어 시장 앞으로의 전망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로 볼 때는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어떤 개별 종목으로 볼 때도 한동안 이제 중소형 시장의 어떤 주도주로 좀 자리를 잡았었고, 미국에서도 또 좀 오바마 수혜주 이러면서 좀 한동안 이렇게 상당히 좀 각광을 받았던 그런 모습인데, 최근의 흐름은 썩 좋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건 전체적인 어떤 증시의 흐름이 그렇게 좀 흘러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드 수익은 계속해서 좀 꽤 괜찮았던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 헬스케어 부분에 좀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들, 어떤 주식들인지, 어떤 펀드들인지, 그리고 수익률은 어땠는지 몇 가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제가 가져온 펀드는 총 4가지고요. 네. 시장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펀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펀드는 미래에셋 한국 헬스케어 펀드랑 동부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프랭클린 하나 글로벌 펀드 헬스케어 펀드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과 함께 이제 한국 시장도 조정을 받으면서 좋지는 않았지만, 좀 아무래도 펀드는 장기 투자다 보니까 장기적인 수익률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미래에셋 한국 헬스케어 그 종령 A 같은 경우에는 1년 수익률은 34% 정도 나오고요. 네. 동부 바이오는 31%, 3년 수익률은 43% 정도의 수익률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6개월과 1년, 3년 이렇게 수익률을 보면은 단기간의 수익률보다는 좀 더 수익률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더, 그래서 펀드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갈수록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좀 저금리 시대잖아요. 네네. 사실 1년 동안 예금이나 적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 1년 했으면 30%에서 거의 20%까지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대한투자로서는 적격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시청자분들이 이제 판단에 맡겨야 되겠지만요. 여기 안에서 그럼 우린 탑픽 펀드로 어떤 펀드를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제가 이제 가져온 펀드는 동부 바이오 헬스케어 펀드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수익률은 미래에셋 펀드가 좀 좋긴 하지만, 네. 동부 바이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설정 기간도 좀 3년 수익률도 나와 있고, 네. 1년 수익률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펀드를 좀 골라봤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이 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부 바이오 헬스케어 증권투자신탁은 바이오 헬스케어의 다양한 부분의 분산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운용 전략을 살펴보면, 바이오 헬스케어 주식에 50%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50%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 의약품, 신약 진단 의료기기, 세포 치료 등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는 바이오 및 헬스케어 관련 주식의 투자금의 50%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전통적인 헬스케어 펀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황에 따라 바이오 편입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시황에 따른 바이오 주식과 비바이오 주식 편입 비중을 융통성 있게 조절한다는 점이 또 다른 특징이고요. 시황에 따라서 바이오 주식과 비바이오 주식 편입 비중을 다르게 가져가면서 시장의 상황에 맞는 융통성 있는 운영을 가장 큰 특징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목 선정 기준을 좀 들 수가 있는데요. 네네. 해외 다국적 제약사의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 기업, 그다음에 확실한 캐시카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약 개발에 꾸준히 투자하는 기업, 바이오 헬스케어 연관 기업에도 폭넓은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기업에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종목 선정 기준의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주력하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주식의 50%가 투자가 되고 있고, 이 안에서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안에서 해외 다국적 제약사들, 그러니까 국내 국한되어 있지 않고 여러모로 좀 글로벌 제약사에 좀 관심을 두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특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져오신 이 동부 바이오 헬스케어 성과 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네. 제가 이제 가져온 거는 벤치마크 대비 한번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벤치마크인 코스피 대비 성과를 가져왔고요. 항상 기관들이나 아니면 리테일 고객들한테 설명을 할 때 벤치마크 대비해서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스피 대비해서 성과를 보면, 네. 1개월 수익률은 동부 바이오 헬스케어가 코스피보다는 하회를 했다는 게 사실이고요. 네. 성과 자체도 마이너스 5% 정도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지만, 3개월로 가면은 코스피보다는 9% 정도 상회를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6개월, 1년 이렇게 갈수록 26%, 55%, 57%로 코스피보다는 아웃퍼폼 이렇게 상회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시면 2009년 11월 설정 이후에도 111.68%라는 좀 더 양호한, 네. 괜찮은 수익률을 보일 수 있다는 것만 봐도 이 괜찮은 펀드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펀드의 구성을 말씀을 드리면. 네.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제약뿐만 아니라 의료 장비를 비롯해 다양한 산업의 분산 투자의 위험을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 종근당 같은 대형 제약주를 비롯해서 혈당 측정기 업체인 아이센스, 검안기기 제조업체인 휴비치 등 높은 성장성을 부과하고 있는 종목들의 분산 투자를 하고 있고요. 확실한 현금 흐름을 보이는 회사의 투자에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이 이 펀드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면 아직 여전히 헬스케어 펀드에 대한 그 투자는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 성장성에 주목하면서 장기 투자를 관점으로 보신다면 헬스케어 펀드가 투자할 만한 섹터고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전체적으로 뭐 지수에 비해서도 지금 흐름은 상당히 좀 좋았던 그런 펀드였고, 거기에다가 구성 자체도 좀 여러 가지 한쪽에 좀 치우치지 않고 좀 다양한, 특히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내에서도 여러 가지 좀 산업에 좀 다양하게 좀 분산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안정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그런 펀드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얘기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SK증권의 이민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3부는 또 국내로 눈을 돌려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